지금 막 소개받은 충북대교의 맹승지입니다. 금강유역의 자연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이제 간사위원으로 이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금강유역의 자연성 회복 방안은 오늘 기준으로 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이제 법정회의가 있습니다. 법정회의가 총 3개가 있는데요. 계획분과와 이제 정책분과, 물분쟁분과의 회의가 이제 크게 분과회의로 크게 법정회의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성 회복 방안과 유역 물관리 종합 계획을 맡고 있는 분과가 계획분과입니다. 그래서 계획분과의 법정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이제 순수한 간사위원 자격으로 위원을 대신해서 발표하게 되었음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이제 서론부터 해서 금강유역의 강 자연성 회복의 이제 필요성, 그다음에 회복 구상, 그다음에 추진 전략, 그다음에 자연성 회복 제시, 그다음에 수계별 중점 사항, 그다음에 제도적 기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개의 단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도 이제 물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자연성 회복 방안에 대한 내용인데 맨 마지막 꼭지인 7번째 제도적 기반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상태입니다만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 저도 이제 수자원을 이제 전공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이공계통의 내용으로 계속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수리학적인 또 수문학적인 그런 분석을 했었었는데요.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성 회복 구상 방안에서는 큰 의미에서는 굉장히 문과성의 어떤 내용들이 자리를 잡더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론에서도 보시면 강의 의미와 금강의 역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건과 이제 정책의 어떤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연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 이제 쭉 펼치게 되어 있는데요. 강의 의미를 한번 보면 하천을 넘어서 상류의 산에서부터 하류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로이다. 그리고 자연과 사람의 삶의 터전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이 폭넓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위원회 위원분들이 분야가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수량하시는 분, 수질하시는 분, 수생태 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 하시는 분, 재하시는 분도 있고요, 농업용수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데 그래서 각 분야마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용어는 맞는 용어 아닌가라고 하는데도 전공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의 의미는 이제 저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금강의 역할을 보면 금강은 크게 세 가지의 역할로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금강유역에 필요한 이제 주요한 물 공급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과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 그다음에 생활 문화의 기반, 이렇게 3개를 금강의 역할로 봤습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기 이제 금강유역, 그다음에 4개 수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용어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전공하시는 분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생각하는 이 용어가 정의가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건 및 정책 변화는 그냥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크게 5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강유역의 강 자연성 회복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유역 내의 저류 공간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들 아시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하수 이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도시하고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불투성 면적의 증가가 되면서 이 건천화되고 있더라. 그래서 유역의 물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후 변화 등에 의해서 물 관리 여건이 계속 변화가 되면서 물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금강유역의 자연 건강성이 훼손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농업하고 축산업이 발전되면서
그 수질 악화에 따른 수생태계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다음에 또 수리 구조물이 설치가 되면서 하천의 종적 연결성, 또 제방에 의한 횡적 연결성 같은 것들이 약화가 돼서 생물 서식처 부족과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더라. 그다음에 또 이제 삭교와 금강 서해 수계, 여기서 지금 수계라는 말을 또 쓰긴 했는데요. 나중에 유역에 대해서 나올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 하천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또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담수호에 심각한 또 수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금강 유역에서 문제시되는 현안 문제라고 이제 크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 자연성 회복의 필요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연성 회복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향과 원칙입니다. 기본 방향은 환경부에서 2020년에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에 근거한 자연성 회복 추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 그 유역별로 거기에 대한 자연성 회복 구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 기본 방향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자연성 회복 구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천하고 하천이 연결되고 물의 순환이 자유로우면서 생태계 안정과 건강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자연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고요. 회복의 원칙을 총 4가지로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하천 흐름의 어떤 연결성, 그다음에 물 순환, 그다음에 생태의 어떤 건강성, 그다음에 강에 대한 어떤 그 교육과 정보 같은 공존성, 이렇게 해서 연결성, 회복성, 건강성, 공존성을 회복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연성 회복의 이제 비전하고 이제 목표를 보시면 비전은 연결과 순환으로 스스로의 회복력을 가진 건강한 금강이라고 일단 현재까지는 정의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요게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회의를 거쳐서 또 이제 수정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좀 더 부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가치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결성, 그다음에 순환 회복성, 그다음에 건강성, 공존성, 이게 4가지로 이제 잡았고요. 전략 목표는 이제 그 연결성의 그 확보로 회복력 높은 금강, 그다음에 순환으로 좋은 물이 흐르는 금강, 안정적 생태 용수량 건강 용수로 건강한 금강, 그럼 강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금강으로 해서 전략 목표를 4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그 이 비전과 목표를 봤을 때는요, 저희가 그 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랑 봤을 때 굉장히 좀 낯설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도 저희들이 그 금강유형 물관리위원회에서 뭐 중간 보고를 하든 또는 이제 그 계획분과 회의를 할 때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은 그 비전을 한번 잘 보세요. 비전을 보시면 연결과 순환으로 스스로의 회복력을 가진 건강한 금강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금강에서 금을 빼고 한을 갖다 넣으면 연결과 순환으로 스스로의 회복력을 가진 건강한 한강, 이게 뭐 굉장히 어색하지는 않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또 금강 자리에다가 낙동강을 넣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영섬을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좀 그 용역진에다가 주문한 사항은 정말 금강에 맞는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핵심 가치는 연결성이든 뭐 회복성이든 건강성이든 공정성이든 이것도 낙동강이나 한강이나 영섬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추진 전략으로 내려가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강유역의 어떤 현안 사항을 반영을 해서 추진 전략이 총 10개로 일단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또 어거지로 또 다른 유역으로 맞추면 또 이게 다른 게 뭔가 싶은데 그래도 그나마 비전 핵심 가치 전략 목표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저희들이 좀 고려를 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금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이 그 올 연말에 이제 최종적인 용역이 이제 끝나고요. 내년 6월에 심의 의결이 될 상태고요. 그래서 이 계획은 30년까지 10년간의 이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금강 유역이고요. 지금 오타가 나긴 했는데요. 금강, 망경, 동진, 삽교,
금강서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 만경, 동진, 삽교, 금강, 서해를 다 합쳐서 금강 권역이라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금강 물관리 그 종합 계획에서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권역을 유역으로 바꾸려고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금강 유역, 만경 동진강 유역, 삽교천 유역, 금강 서해 유역을 금강 수계, 만경 동진강 수계, 삽교천 수계, 금강 서해 수계 이렇게 좀 이제 구분을 해서 서술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별 추진 전략을 한 꼭씩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연결성 확보로 회복력 높은 금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천의 종적하고 횡적 연결성 확보로 이제 한 자연성을 이제 회복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랑에서 하구까지의 수변 생태 벨트의 연결성을 또 확보하자. 자, 그다음에 강의 자연성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유량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자, 금강이 자연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특성을 갖춰 나가면서 수변 구역의 고유 기능 회복하고요. 그다음에 생태 유양 확보를 통한 생태 건강성 확보가 기대가 된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건강한 금강입니다. 요건 이제 보전 지역 및 하안 구조 개선으로 생물 서식처를 이제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천의 유역 연계성 확보를 통해서 수생태 건강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안정적인 생물 서식처 확보와 생태 환경의 체계적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으로 생물 맞춤형 보존 방안 마련에 기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용어는 이제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환으로 좋은 물에 흐르는 건강이 수자원학회에서는 아마 여기에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순환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유역의 어떤 저류량이라든지 침투량이 일단 회복이 돼서 물 순환이 지금보다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유역별로 맞춤형 수질 관리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확보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건전한 물 순환 환경을 조성을 함으로써 유역 생태적 건강성 확보와 하수 처리 시설 관리 선진화, 그다음에 그린 인프라 및 자연 기반 해법 적용을 통해서 도시 물 순환 시스템 개선 및 풍부한 지류 수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버넌스 쪽하고도 좀 관련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강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금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이 가꾸고 즐기는 강으로 회복시키고 강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주로 거버넌스 체계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과 정부의 소통을 통해서 유역 기반의 물관리 활성화, 그다음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하천 관리로 지속 가능한 하천 환경 개선과 자연성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강 유역의 생태계 관리 및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이제 제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토지 이용 및 생태계 연결성 확보로 조화로운 유역 생태계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도시하고 산업단지의 통합 물관리 기반 생태계 건강성 확보라고 하고요. 여기서 보면 도시 지역의 그린 블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을 강화시키고 산업단지의 물과 연계된 생태 공간을 확대하자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사교촌 수계입니다. 사교촌 수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역과 수계에 대한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 그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는 사교촌 수계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교촌 수계에서는 생태계가 건강한 물과 연계된 생태 마을의 확대, 그다음에 자연 기반 해법을 이용한 마을 하수도 및 비점 오염원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래도 이 자연성 회복을 제시를 하면서 하나 다행이다라고 정말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금강 유역이라 그러면 금강 본류 중심의 사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물관리위원회에서 자연성 회복을 제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강 유역의 4개 수계에서 이제 사교촌 수계는 굉장히 이 연구라든지 관심도가 다른 수계에 비해서 조금
조금 낮았었습니다. 근데 이 자연성 회복 방안을 만들면서 좀 사교촌 수계가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연성 회복을 위한 이제 수계별 중점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금강 유역에서 지금 보시면 금강 수계, 만경 동진, 삭교, 금강 서해 수계에서 이 수계별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 먼저 그 금강 유역 전체로 봤을 때는 각 수계별로 각각 독특한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공통 사항도 있습니다. 공통 사항이 뭔가 하면 지류와 지천의 종적, 그다음에 횡적 연결성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유역에서 보면 강의 종횡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자연적인 모습을 일단 회복을 해야 되겠고요. 또 좋은 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서식처 및 생물 다양성을 확보를 하자. 요거는 4개 수계가 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강 수계를 좀 한번 보시면 기후 변화의 적응성을 좀 강화시키자라고 하는데 작년에 금강수계에서 그 용담과 대청, 뭐 대청보다는 용담이 좀 더 심하긴 했었는데요. 작년 그 홍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적응성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금강수계 하천 장수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의 균형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치수 생태계 연계 관리가 또 강화돼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과 같은 그런 홍수에 대한 어떤 예측, 그다음에 그 예측을 통해서 또 정확성이 향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홍수 대응 역량 강화와 댐 운영에 대한 최적화, 그다음에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금강수계의 한 꼭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청댐에도 녹조가 또 굉장히 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의 녹조 관리와 수질 개선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저영양 개발의 기법도 활용을 또 추진을 해야 되고, 요거는 지금 그 유형 물갈이 종합 계획에서도 계속 그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일부 꼭지가 지금 들어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옥천 같은 경우는 하수 처리 시설, 옥천이 계속 그 녹조 문제가 매년 그 이슈화되고 그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여기에 대한 것들로 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또 물과 녹지를 연계한 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또 ICT 기반의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자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축산 분뇨의 처리 관리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많이 또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금강 본류에는 3개의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종보, 그다음에 공주보, 백제보가 있는데요. 이 3개 보의 보하고 금강 하구 뚝의 이제 수질 수생태 개선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그 영향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금강 하구뚝 같은 경우는 그 전북하고 그 충남하고의 그 어떤 또 이견도 차이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 주민 또는 뭐 지자체의 장들 간에도 이 좀 다른 생각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금강유형 물관리위원회 금강 하구뚝에 대한 수생태 개선을 위한 어떤 안건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은 현재 안건으로 올라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만경동진 수계입니다. 만경동진 같은 경우는 그 금강 그 본류에 있는 용담댐에서부터 해서 이제 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경동진에서는 동진강의 맑고 풍부한 생태 용수를 확보하고요. 유역의 물순환 관리로 만경강의 수질 개선, 그다음에 새만금의 수질 관리 대책에 대한 연속성 확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요 수계별 중점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기 이 유의물에다가 내용을 좀 적으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교천 수계입니다. 사교천 수계는 하천 및 호소의 수질 개선 및 생태 용수를 이제 확보하자라는 거고요. 이거 뭐 지극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 하천의 건전화하고 기후 변화의 대응 능력 강화, 그다음에 유해 물질로부터의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인데 이쪽에 굉장히 그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어떤 수질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좀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교천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점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강 서해 수계입니다.
여기 이제 연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안의 어떤 담수호에 대한 이제 수질에 대한 개선. 근데 여기서 꼭 수질 개선에 대해서 나오면 꼭 이 가축 분열한 얘기가 꼭 따라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수질에 대한 어떤 청량 관리 제도라는 거에 대한 것도 또 꼭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보령호는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가뭄 때문에 굉장히 그 고생을 했던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보령호하고 하천의 어떤 안정적인 생태 용수를 이제 공급해야 된다라는 게 중점 사항이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하천 건천화를 좀 저감을 시키자라고 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일곱 번째로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 제도적 기반인데요. 제도적 기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걸 해야 되느냐, 자연성 회복 구상한 방안에서 제도적 기반을 제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뭐 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역시 그 앞에서 제시했던 도랑부터 하구까지의 유역 전체의 물 순환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 유황, 하천의 자연 유황을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종적, 횡적 연결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더라. 그다음에 또 하천 구간이나 행정구역별로 이제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요. 지천에서 하구까지 전체를 이제 하나로 보고 물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량과 수질 수생태를 고려하는 이제 물 관리가 또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 물 관리 체계 정착에 필요한 물 환경 분야 정보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사전 예방적 오염원 관리라고 해서 지금 유의물에 한 3가지의 꼭지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물 관리 효율성을 위한 이제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 부분입니다. 요건 이제 효율적인 유역 관리를 위해서요.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는 조직과 재원이 이제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유역 물관리 금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4개 유역의 물관리위원회 조직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각 유역청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종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 같은 경우도 지원을 받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3분이 물관리위원회의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지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주민 참여를 또 확대를 해서 유역의 거버넌스 체계를 좀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역 물관리위원회와 유역 환경청과 같은 물관리 주체들이 적극적인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또 자연성 회복 우위에 물관리 정책 및 수변구역의 생태적 토지 관리를 확대를 하자라는 게 제도적 기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준비해온 유인물은 이제 여기서 다 끝났고요. 제가 이제 유인물 중에서 제가 이제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하다가 좀 시간이 제가한테 할당된 시간이 아직 한 5분 정도는 더 있나요? 끝났어요? 그럼 딱 1분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인물에서는 지나가긴 했는데요. 유역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유역 진단이라고 하는 용역이 현재 환경공단에서 지금 공고가 나와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기관도 있기는 한데요. 유역 진단의 과업 지시서 내용을 보면 말은 유역 진단인데 우리 수자원과 관련된 진단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자원학회 회원분들이 좀 영향이 좀 이렇게 되신다면 그런 유역 진단할 때 수량에 대한 어떤 진단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받아서 수질에 대한 진단, 수생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더 확장돼서 물 복지와 물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의 진단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